안녕하세요. 먼저 번의 시간에 이어 제4회도 1장 네 번째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 제4회도도 가면 갈수록 이제 재미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재미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머리 쪽 사고를 하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는 그 네 가지 인체 그 기능 중에서 두 가지를 했었어요. 이지적인 거하고 정감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이 단어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 알긴 알지만 좀 생소한 단어를 이 대만 사람들은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일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걸 이제 이 시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것 뿐이죠. 별 외에 달리 이 말이겠죠. 또 다시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두 가지 종류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본능 기능, 그 다음에 운동 기능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지 기능은 이제 머리 쪽이고 정강 기능은 가슴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 쪽은 이거는 이제 본능 기능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팔다리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건 다 운동 기능이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그 위파사나 같은 데도 신수신법이라고 뭐 이렇게 네 가지를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 대한 거, 운동 기능, 요거는 이제 감정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거, 법에 대한 거, 뭐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구분을 나눠서 관찰을 시작할 때 그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저기 위파사나 수행 그 원리하고 다를 바는 없어요. 단지 이것이 더 우리한테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알기 쉽고 우리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걸 접하시게 되면 그건 자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본능 기능하고 운동 기능을 이제 네 가지 기능에서 두 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몰유라고 하는 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보통 심리학 체계. 지금 우리가 학교에 가고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 보통 심리학 체계에서는 없는 거라는 거죠. 요 본능 기능, 운동 기능, 일찍이 대하여 그것들에 대하여 이 말이잖아요. 이 주는 하다. 이거는 과는 지나갔으니까 해본 적이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다. 뭘 해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구분과 요해를 보통 심리학 체계에서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정확한 구분과 요해,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해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일반 보통 심리학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에는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정보나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이 오스펜스키 당시에는 이제 더욱더 그랬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본 기능은 이 본능 기능이네요. 이 본능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리킨다. 유기체의 내재 활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죠. 그러면 우리 유기체의 내재 안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음식물을 먹은 걸 소화시키는 거.
그러면 심장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박동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것이 본능 기능이다. 그럼 본능 기능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기 신체 내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본능 기능이 있냐면 통상적인 감관. 이 통상적이란 말도 잘 안 쓰거든요. 일반적인 그 감각 기관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지각, 아는 거, 또 감관 지각인데 시각, 청각, 취각, 냄새 맡는 거, 맛, 미각, 촉각, 그리고 차고 더운 그런 감각 등의 모든 그 이와 같은 종류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모두 어디에 속하냐? 본능 기능에 속한다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다 듣고 보고 맛보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맛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 본능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와 같은 것은 곧 전부 바로 전부라는 거죠. 본능 기능이 전체적이라는 거죠. 안이 비서신이고 뭐고 다 내면에 소화하는 거, 뭐 심장 움직이는 거, 간장, 오장육부 활동 이런 게 자체 활동하는 게 전부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르러서 어디에요? 외재적 운동에 이르러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제외한다 이 말이잖아요. 간단한 반사 동작,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어요. 무릎을 탁 치면 무릎이 탁 반사해서 움직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이 말이에요. 본능 기능 이외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 외재적으로 운동돼 있는 그런 것은 본능 기능 이외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 것으로서 제어한다. 그러니까 그건 본능 기능이 아니죠. 간단한 반사 동작 같은 거는 이제 비교적 복잡한 반사 동작. 그러니까 이게 외재적 운동은 아니잖아요. 아까 본능 기능은 내재적인 건데, 근데 이제 간단한 반사 동작에 속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네요. 그렇게 본능 기능에서 속하는 것에서는 이제 벗어난다는 거네요. 그래야 이제 비교적 복잡한 반사 동작은 모두 어디에 속하냐? 운동 기능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본능 기능에 속하는 활동은 이 말이겠네요. 본능 기능에 속하는 활동, 우리 내면에서 뭐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생 이제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겠죠. 곧 운영한다는 거죠. 일체 본능 일체의 본능 기능이 천생적으로 타고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것과 반대로 일체 이제 운동 기능은 그러니까 본능 기능하고 운동 기능을 지금 설명하는데 본능 기능은 이런 것인데 그건 우리가 지금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운동 기능은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배우는 게. 그래야 학습해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갓난 애들이 걸음마 배우는 거 주로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글씨 쓰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동 기능에
속하고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도 다 농구 선수고 뭐고 다 배워서 학습해서 그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운동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기능이 최대한 그 다른 거 서로 이게 다른 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겠죠. 다른 점이 운동 기능 중에는 운동 기능 가운데는 뭘요? 없다는 거예요. 천생적인 거.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동 기능은 천생적인 게 아니고 본능 기능은 전부 이것이 천생적이에요. 자연적으로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뭘 심장 뛰는 걸 배워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생이라는 말은 인간의 몸이 부여받았을 때 자연적으로 그렇게 구조상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생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때문에 자아 관찰할 때에 있어서 자아 관찰한다 이 말이 이제 계속 주제적인 용어로 나오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앞에서는 이 자아의식이라는 거 이제 나왔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자아는 하나가 아니다. 뭐 어떤 이게 관찰 대상이 이제 자아잖아요. 이 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아 관찰을 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구분해야 돼요. 이와 같은 네 종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지 기능, 정감 기능, 그 다음에 본능 기능, 운동 기능.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관찰할 때 자기 내면에서 이거는 심장 뛰는 거니까 이건 본능 기능이구나. 또 이렇게 운동할 때는 이거는 운동 기능이다. 또 머리가 돌아가고 뭘 생각할 때는 이지 기능이다. 이런 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 안에서 감정이 뛰는구나.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발을 내가 지금 뛰고 있다. 뛰고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땅에 밟는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하는 거를 지금 내가 알고서 뛰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관찰을 해서. 그리고 땅에 닿을 때 딱딱하다. 이 느낌을 또 느끼잖아요. 그건 정감 기능에 몸의 정감 기능에 속할 수가 있잖아요. 뭘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제 중요한가, 이게 처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는 이 각이잖아요. 내 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어서 하나하나 행동을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정신이. 몸이 하는 것을 자기 정신이 같이 일치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수행법은 초기 불교하고 제가 볼 때는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네들은 몸, 마음, 감정, 심수, 심법 네 가지를 관찰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지적이냐 사고냐 아니면 감정적인 거냐 운동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제 본능적인 거냐 이 네 종 기능을 구분을 하라는 거죠. 구분하는 게 그 관찰이잖아요. 관찰을 자아 관찰 시할 때, 자아 관찰 때요. 아울러 또 네가 당신이 관찰해서 이른다는 거죠. 얻은 상태 일체의 이제 분류를 지금 분류했다는 게 이 구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종 기능을 그 분류를 더하는 상태까지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이르게 되면 일체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 같으면 비방설
예를 들어 말한다는 거네요. 분류를 더해서 이제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네가 관찰할 때, 여기 지금 자아 관찰할 때 일체를 분류를 더해서 그런 때 이른다 이 말이죠. 관찰이 이른다면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것은 이지 기능이구나. 분류하잖아요. 네종 기능 중에서 요 이지 기능이라고 분류해서 여기를 관찰할 때 하나를 더 해주잖아요. 여기 내가 지금 발이 공중에 떴다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몸에 대한 관찰로서. 이것이 이식이구나 또는 이것은 정감 기능이다 하는 그 등등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컨대 당신이 이러한 모양으로 관찰하기를 해서 일단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말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 훈련을 쌓은 이후에 어느 시간 정도 이 말이죠. 관찰을 하면서 관찰하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 뭐든지 수시로 일어나니까 그게 정감 기능이구나 이거는.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감정 기능이잖아요. 생각은 이지 기능이지만 그렇게 자꾸 분류해 준다는 거죠. 자기 머리가. 그렇게 되면 당신은 또한 허에 주의한다는 게 어느 쪽에다 계속 자기 뜻을 둔다는 거잖아요. 뜻을 둬서 하면은 이 일자는 얼마간의 기특한 기괴한 사정에 이른다 이랬어요.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기괴한 사정에 이르르죠. 왜냐하면 그 주의하는 게 계속 잘 되지는 않잖아요. 방해꾼이 생기죠. 만약 그 방해꾼이나 뭔가 다른 게 개입이 하지 않으면 다 도를 통하게 해요. 집중만 되니까. 그런 어떤 선정이나 그 집중된 상태를 이제 방해하는 게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해서 말한다면 예를 들면 너는 뭐 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발견해? 관찰해가는 중에 진정한 그 곤란된 거, 곤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관찰하는 중에 뭐냐 하면 당신은 관찰하다 관찰을 잊어먹게 돼요. 관찰한다는 건 계속 집중하는 건데 이 의식이 집중해야 되는데 의식이 깨어있질 못하거든요. 인간은 잠을 잔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CCTV나 이런 것은 뭐 24시간 전기가 통하니까 항상 화면을 비춰서 사람들을 비춰서 감지를 하지만 우리는 이 의식이 그 계속 에너지가 공급돼서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잠시도 깨어 있기가 힘든데요. 자꾸 관찰하는 그 힘을 관찰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곤란한 거죠. 계속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관찰하기 시작할 때, 계시할 때, 계시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뭘 이제 계시한다 그러면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가게를 계시한다 하는데 대만 사람은 이런 언어를 쓰는 모양인데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계시하기 시작할 때 너의 정감 기능과 또 모종의 그 사상, 모종의 그 머리의 이지 기능의 생각이 감정과 생각이 관찰할 때 연재일기예요. 같이 연결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관찰만 하면 무심으로 관찰하는 건데 이런 게 속에서 정감과 사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아 관찰을 하는 이러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되는, 공급해주는 자아 관찰을 붙잡아서 자아 관찰을 유지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계속 공급해주는 거를 잊어먹게 된다는 거죠. 자아 관찰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감정하고 모종 생각이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또 관찰을 잊어먹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도 자기가 평상시에는 세속일에 바쁘다가 이제 명상한다고 고요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 잊어먹고, 그래서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처음엔 잘 시작을 하니까 되지만 하게 되면 이제 속에서부터 막 뭐가 일어나요. 딴 생각들이.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나 한다 그러면 딴 데서 딴 자아들이 왜? 요 하나 뭘 하겠다고 하는 결심한 거기에 에너지가 자꾸 가야 이게 유지돼서 계속 하는데, 에너지가 일로 가면 딴 자아들은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발하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체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명사하고 이쪽 사업을 더해서 이쪽으로 많이 투자해야 돼 하고 정부가 이쪽으로 많이 주면 이쪽은 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럼 불만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의하는 거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벌써. 그러기 때문에 그 둔몽 수송삽이 산수몽계 다음에 수천수계가 오잖아요. 주역에서. 공급한다는 게잖아요. 그렇게 공급을 해주면, 한쪽으로 공급해주면 요걸 뒤집어서 천수송계가 돼요. 송사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이건 하나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공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그렇게 제대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잘 수습해서, 이게 보통 섭심이라는 게 이제 계정에서 섭심하는 게 계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거.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단결되게 모으는 게 이제 계율이라고 섭심이 계. 그 다음에 계로 인해서 정이 발생하잖아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들이 하나로 돼 있으면 일치 단결하니까 고요해지죠. 딴소리 안 하죠. 한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요한 가운데서 이 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 논리거든요. 이게 개정의 삼무로하기. 지금 요 현상이 자연히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주역 원리도 같고 개정의 삼무로학도 같고 다 같은 원리예요. 단지 우리가 요거 하나만 보고 요거만 생각하면 그냥 치우치잖아요. 불교에도 왜 불교라고 하고 선도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없겠어요. 다 수행하는 사람이 다 거기도 있는 건데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우리는 다시 한다 이런 뜻이가 듣는데, 찾아보면 더군다나 이 말이에요. 더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거보다 또 더군다나 또 뭐냐, 만일 과연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관찰하는 걸 노력하면, 어느 관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방해꾼이 감정과 사상이 섞여서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더군다나 만일 당신이 그런 것도 무릅쓰고 더욱더 관찰을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또한 야시일종, 이것도 무슨 말인지 근데 같은 종류로 이 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옥편에서. 중국사전 찾아봐야 이제 있습니까. 같은 모양으로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같은 모습으로 이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업되는 거예요, 뭐요?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더하게 하는 운영을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은 없다 이랬어요. 조금 말이 이상한데 계속 노력해서 관찰하게 되면 이제 또한 이것은 같은 종류로 같은 케이스라고 그래야 되겠네. 같은 케이스로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더할 수는 없다 이 말인데요. 나마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를 지나서 너는 뭐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자기의 의식이 어디 딴 데로 어디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르는데 다른 한 건의 취사 재미있는 일로 너의 그 주의력이 옮긴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계속 관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노력 관찰 계속 하면 또 같은 종류로 같은 모습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회사도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그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종류의 그 기본 그 기능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관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노력해서 하는 그 때가 이때를 지나면 노력해서 어느 때를 지나면 너는 그 주의력이 계속 하질 못하고 다른 데 흥미를 가진다는 대로 이제 주의력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곧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일반 내설인데 말하자면 너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안에 이건 정강 기능이 지금 속에서 움직였다. 이거 자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초보 단계라도 시작의 단계에서. 근데 그런 걸 관찰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에서도 계속 못하고 바뀌죠. 당연히. 어떻게 이거를 24시간 하겠어요. 그건 도를 이룬 사람이나 하는 거지. 처음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건곤깨 다음에 둔몽깨가 오잖아요. 술의 둔깨가. 둔깨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산수몽이잖아요. 두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건건이 있고 처음에 뭘 시작할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목매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목매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밝으면 모든 일을 쉽게 잘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께의 그 단사에도 강과 유가 서로 처음 사귈 때 난생이라 강유 상교의 난생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주역하고도 강자잖아요. 이걸 하나는 이제 강과 유가 상교 서로 사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난 어렵다는 거예요. 생하기가. 강유 상교의 난생 그랬어요. 이 술의 둔께에서 남자 예를 들면 강을 남자 여자 이렇게 했을 때 남자 여자가 처음 사귀는데 금방 그 사랑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속에 그 사랑의 싹이 어리잖아요. 연약하니까 아직은 이제 강하게 그래서 자꾸 만나고 막 연애하면서 자꾸 이제 사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명상도 처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는 거죠. 관찰을 하게 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안 그래요.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고 뭘 처음 구상해 갖고 뭘 시작해서
뭐든지 다 그렇고 명상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주 원리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능히 요 구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저기 저 제4회도의 그 내용의 한문에서는 물론 구자도 쓰긴 하는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쓰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라는 게 이 뜻이 많아요.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요 문장에 봐서 알맞게 이 채택을 해서 문장이 잘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세밀하게까지 그 문법을 정확하게 하긴 힘들고 이제 그 의미, 의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대만 사람이 좀 그 학자가나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기 이르단다 어디에 이른다는 뜻도 있어요. 시시각각 수시로 각찰해서 자아관찰을 각찰해서 자기에게 이른다면 이 말이죠. 자아관찰해서 자기에게 이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자기라는 말이 이제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아관찰 여기 각찰은 이제 자아관찰해서 자기에 이른다면 시시각각으로 그렇다면 그 능이 시시각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각찰해서 자기에게 이른다면 시시각각으로 너는 모든 시간 시시각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혹자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텐데 여기 또 아마라는 뜻이 있고 어쩌면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또 적어도 지소 적어도 단지 필요하다. 당신이 고흥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좋다. 기분이 좋을 때 곤등이 자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할 수 있다. 등이.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게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기분 좋은 걸 자기가 나 지금 기분 좋다고 관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지소 적어도 소수 사람인가 보죠. 적어도 이 말이거든요. 단지 당신이 기분이 아주 고흥 좋을 때 곧 능히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 그러면 그 관찰이 되는데 슬플 때 나는 지금 슬프다고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슬픔에 빠지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죠. 단시 그러나 이 때문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하지를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나 지금 기분 좋다고 하지만 기분 좋은데 빠져가지고 자기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당신은 집중 무법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집중해서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주의력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할 법이 없다. 자기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곧 바로 당신이 부득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그 이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거. 자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 갖고 그런데 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승인 부득불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조금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의 의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하고 그 행동하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자기 이제 주의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머리가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머리는 정보 처리 기관인데 이 대통령이 이 몸 전등아리 전체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국가 다스리듯이. 근데 이 정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각 군대에서 일어나는 지방이나 단체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만일 의지한다면 능히 자기를 기억한 것에 의지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곧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옹유, 가지롱자잖아요.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여기 인득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각찰해서 자기한테 이르러서 자기 그 근원에 있는 자기를 찾아서 그거를 자기가 확실히 그 의식한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게. 그 자기만이 이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지금 설명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아주 재미있고 기뻐하는 일에 그 고흥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당신이 고흥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곧 능히 무엇이라든지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신나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미나고 좋은 일인데 연애하러 가는데 그거를 못해요? 자기가 좋은 건데 좋으면 그러니까 그 주역에서도 택례수계라는 게 이게 따라간다는 숫자잖아요. 뭐든지 따른다는 거예요. 택은 기쁘다는 뜻이고 열은 이거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움직이고 기뻐요. 기뻐서 움직이고 움직여서 기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다 봐요. 연애할 때 보면은 신나게 움직여서 가고 또 기쁘니까 또 움직이고 싶고 연애하는 사람 또 경마장에 그 미친 사람들도 다 이런 현상이에요. 마작 좋아하는 사람, 아편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뭐든지 자기가 신나서 하는 일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반드시 여기에 택례수계가 뒤집어져서 삼풍고가 돼요. 벌레 3마리가 이제 그 그릇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습관이 되고 이 벌레가 들게 돼요. 삼풍고. 요 바람은 들어오는 거고 산은 멈춘 거잖아요. 들어와서 멈춰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멈춰버려요. 쌓여요. 나중에 헤어지면 한이 맺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성인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안에 영적인 것까지도 그런 깊은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쁘면 신나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죠. 요 자기를 기억을 해야 의지를 가지게 되는데 자기를 기억을 못하죠. 그 자기라는 게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이 아에 대해서 앞에 했잖아요. 허다한 아를 얘기했잖아요. 많은 허다한 수없이 많은 나.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것이다. 각찰을 해서 자아 관찰을 해서 자기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당신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뭘요?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슈 때에는 어떤 때에는 당신은 야호 이것도 이게 찾으면 없죠. 어쩌면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반 어쩌면이에요. 저게 무슨 뜻인가? 어쩌면 구유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전 짧은 단점한 의지, 짧은 시간 동안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히 이것은 오히려 바뀌어갖고 의지가 그 다른 물건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순간 가졌던 그 의지가 그 의지를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래 되죠? 잊어먹혀서 일거리정이 된다고 그랬네. 모조리 잊어먹게 된다는 거죠. 그 잠깐 시간에 가지고 있던 의지를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또 그게 나오네. 이것이 곧 우리들이 존재하는 그런 정황, 상황과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지금 우리 존재가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그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이에요. 종차 이러한 그 존재의 상태를 따라서 착수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자아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불가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건데 당신이 계속해서 자아를 연구한다면 이 말이에요. 아주 흔쾌히 빠른 시간 안에 곧 이해할 것이다. 얻는데 뭐냐면 아래의 화면의 그 결론을 도달한다는 거죠. 얻는데 이르러서 깨달을 것이다. 아래의 그 결론에 이제 도달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래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너무 작네. 거의잖아요. 자아 연구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죠. 자아 연구를 시작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당신은 곧 반드시 이 계정 바르게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당신 속에 이면에 있는 어떤 정확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바꿔야 된다 반드시. 이 자아 연구와 시작할 때 자기 속에 수없이 많은
자아가 있는데 도둑놈도 있고 별게 나쁜 기능 가진 성격 가진 존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바르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정으로.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나쁘게 만들어버리면 뭐 결국은 이 자기 속의 부속들이 전부 나쁘게 되면 이 전체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울러 또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부득이소적 물건 그랬네요. 그, 그 그곳을 얻지 못한 물건 그랬네요. 자기 속에 그 수없이 많은데 나쁜 것을 바르게 바꿔야 되고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거 그런 존재를 그 자기 장소를 얻지 못한 물건들을 그 물건들을 잘 그 안배해서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바르게 하고 또 그 위치를 제 위치에다가 제자리에다가 이제 안배해 주는 거. 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책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유계 해석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본래 능히 요 사종 의식 상태 하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본래 능히 모두 네 가지 종류의 의식 상태 하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육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 종류의 그 의식 상태 하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속에 있는 자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나 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상자가 나왔잖아요. 우리들은 현재 이 말이에요. 자모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식과 그 같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 단지 능히 이 두 가지 종류만 있을 뿐이다. 요 지자는 뭐 할 뿐이다잖아요. 두 가지 종류만 있을 뿐이다. 뭐냐? 하나는 수각 깨어 있는 게 잠잔다는 거니까 잠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른바 말하는 깨어 있다는 거죠. 낮에는 깨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우리들의 지금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취시설 이렇게 했는데 또한 이것을 말한다면 즉 이 말인데 지금 현재 목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이 목전은 현재거든요. 이러한 종류의 두 가지 종류 상태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마땅히 우리들은 능히 말하거나 깨어있을 때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뭐 글씨 쓰는 등등의 때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 현재 지금 상태가 있는 게 지금 낮에 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듣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뭐 글씨 쓰거나 등등은 지금 낮에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불가는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지 사종에서 네 가지 종류의 의식 상태에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의식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는 두 가지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양종 상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제3종의 의식 상태는 아주 또 기괴하다 이렇게 했어요. 기특하다. 세 번째 의식 상태, 네 번째 의식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컨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제3종의 의식 상태가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 말이죠. 요컨대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금 이 오스펜스키 쪽에서 설명하는 제3종 의식 상태에 대하여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각자 개인 일반인에게 이 3종 의식 상태가 뭐요? 라고 물으면 우리들은 곧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로써 자기는 또한 그 의식을 제3종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자기는 그 제3종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주 기괴한 의식 상태인데 다들 물어보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제3종의 의식 상태는 가히 주주른데 부른다 이 말이죠. 자아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자아의식 3종의 자아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묻는다면 사람들이 10이 있는지 아닌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묻는다면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들은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화족구적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많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화는 소모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족구라고 하는 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혹 항상 일제지 늘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야 비로소 능히 진정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는 의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고 다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를 관찰해야 비로소 자기에게는 의식이 없다는 거를 이제 영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지 잠재적인 상태로 의식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일반인이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네요. 이 자아의식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이 자아라고 했는데 자기 속에는 아잖아요. 자신의 아가 인간 안에는 수없이 많다. 허다 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많은 아가 있는데 이게 다 잠재된 상태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크리슈나가 1100억 화신했잖아요. 이 속에 잠재된 게 전부 개발이 돼서 바깥으로 우주로 막 다 분신이 되잖아요. 또 부처님도 1100억 화신했다고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또 책도 있고. 근데 우리 일반인은 이게 갇혀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3개에 속한 이 몸뚱아리 속에 갇혀 가지고 이게 해방이 안 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죠.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가 전부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식이 진정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잠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내면의 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정보가 그 아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 명제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네. 그래서 만일에 유인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말이죠. 뭘 물어요? 의식이 있는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회사를 말할 것이다. 우린 가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의식에 대해서 물었으니까요. 근데 곧 이것은 일찰나 순간에 이 한순간에 지금 의식이 있냐냐 물었을 때 내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그 일찰나간에 우리들은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뒤에 그 순간을 지나서는 또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가 잠재된 게 잠깐 드러났다가 또 잠재돼 버리니까는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또한 몰유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곧 의식이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잠재된 게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선사들께서 제자들에게 이 선사는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잖아요. 자기를 기억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의식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 제자가 아직 의식이 덜 깨어있기 때문에 묻잖아요. 시자야 내 대답을 하고 시자야 내 대답 3번을 했는데 이 스승이 내가 너를 의식을 깨우려고 그렇게 불렀는데 네가 도리어 나의 의식을 가로막는구나. 이제 그 표현은 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등지게 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3번 부른 것은 내가 너를 배반케 하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배반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본래 그 근원 의식을 깨우게 하려고 선사가 부른 건데 얘는 깨어있는 의식에서 대답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대답한 그것이 바로 선사를 도리어 선사도 완전히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부분을 자꾸 건드리니까 이제 네가 도리어 나를 배반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이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배반케 한다는 게 누구 인간들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시시각각으로 모두 해당이 돼요. 순간순간 자기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기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자기가 지금 기쁘고 좋은 상태에 있다가 순간 전화가 와서 뭐 나쁜 소식이 들리면 금방 그 좋은 상태가 없어져 버리고 나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 배반하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깨어있는 자기에게 자기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자아 관찰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자아 관찰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들은 명백하다는 건데요. 자기에게는 아울러 제3종의 의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진다는 거죠. 자아 관찰하는 과정 중에 내가 3종의 의식, 자아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다는 걸 지가 이제 명백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서 단지 이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상태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의식이 3종 의식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식 상태에서만 일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명백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식 상태인 것은 어떤 것은 이제 어떤 이는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고 어떤 이는 지금 깨어서 있는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이 상태에 지금 이 뒤에 있는 그것이 본체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식. 상대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건 또 잘 이해를 해보세요. 네 번째 상태에 있는 의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아의식, 객관의식. 세 번째, 네 번째죠. 우리들은 목전에 현재 달부도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상태는 이 객관의식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3종 자아의식에도 도달을 못했죠. 이 때문에 오직 이 접착은 무엇에 의해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종류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의식 제3 번째 종류의 의식에 의지해서 이 말이에요. 비로소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네 번째 종류의 의식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세 번째니까 이걸 통과해서 네 번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먼저 필요하다. 각찰, 알아채거나 감지하는 거. 알아채거나 감지하는 거. 뭐를요? 자기를. 자기 속에 수많은 이 자아를 이걸 감지하거나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홍소원에서 불교에서 자성중생 그러잖아요. 이걸 다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를 각찰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이후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법하여 여기 이제 방법을 설치하여 이 말인데 방법을 써서 뭐 이런 말인데 이른다 이 말이죠. 어디에? 객관적인 의식 상태에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를 관찰하고 있으면서 자기 관찰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뭘? 자기를 각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찰과 각찰이 관찰보다도 각찰이 더 깊이 자기하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관찰하지만 더 깊이 자기를 각찰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파악을 해야 된다. 포착하던가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감각을 장악해야 된다. 포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자아가. 요 제3종의 그 자아의식이잖아요. 그 요게 참 다들 왜냐면
이런 공부하는 분들이 다 이런 걸 어느 순간에 다 느낄 거예요. 느끼고 있고 희한하게 느꼈지만 이상하게 느꼈지만 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뭐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이렇게 알아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가 왜 그런 게 일어났는지를 연구를 해야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이제 어떤 하늘의 은총이면 은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주어진 건데 그걸 소외하는 거죠. 소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좋은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밖에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의식 상태에 도달하려면 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1종 의식과 2종 의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네 번째 의식에 도달하려면 이 3종 의식을 통과해서 네 번째 이르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